현재와 미래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 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겠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은 아마 앞 시간에 걸쳐서 좀 상당 부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간략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왜 대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앞선 기술로 지금 현재 그 월드와이드 기업인 IBM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이제 또 그러한 기술 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요. 이 점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 단계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풍적인 지금 IT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기 속에 지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이제 CO2를 몇 퍼센트 절감하겠다. 이 정부 시책으로 이제 몇 번 그 퍼센티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각 국가마다 이제 얼마 몇 퍼센트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인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북극의 그런 여러 가지, 북극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역의 빙하들이 전부 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그로 인한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화두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 그래서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 관련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린 IT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해서 또 IT 기반에서 어떻게 그런 그 에너지 절감에 이제 기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국가들이 그 경제적인 도미노 위기를 이제 맞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나타낸 이제 지표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적인 그런 그 서비스를 고객들에 제공함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기업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생산성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실질적인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봐도 현재 FTA라는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IT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IT 자원들이 굉장히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IBM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벤더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에 이제 참여하는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SDS라든지 LG CNS라든지 SK CNC라든지 국내의 그 굴지의 SI 업체랑 경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월드와이드 SI 업체들이 국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고, 정말 경쟁이 심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경쟁이 심화되면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는 어떻게 뭔가를 더 줄 수 있고 아니면 더 적은 리소스를 얼마만큼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신종플루의 이제 확대가 이제 되면서 이제 IT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컨셉이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군데에 집중돼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곳이서든 어떤 상황이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동의 인식이 이 신종플루라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그런 그 개념의 확대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이라든지 패러다임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기존의 IT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IT 또는 새로운 IT 패러다임 속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IT를 운영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 또 비즈니스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인이죠.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해전에 대한 해전도, 명랑대첩에 대한 해전도인데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자산과 돈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쫙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배 몇 척, 이거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타개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 장을 그냥 넣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쪽, 그죠? 굉장히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죠? 뭐, 소위 말하는 최고 경영자로부터의 요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LOB, 현업 쪽에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요구 사항이 이제 나오냐 보면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의 효율성, 생산성,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큰 데서 굉장히 하이 이피션시하게 동작할 수 없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단독으로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두 가지의 그런 서비스나 두 가지의 그런 업무라든지 두 가지의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부가 돼서 시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겠느냐, 이런 것들의 요구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비용을 굉장히 절감해야 되는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더 이상은 지구도 이제 플랫하다고 그러죠. 그죠? 평평한 지구를 얘기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한국 내 한국이 아닙니다. 그죠? 글로벌 안에 한국이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야 되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그죠? 이러한 것들 다 전부 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연관돼서 아니면 시너지와 연관돼서 다른 조직, 다른 회사, 다른 서비스 간에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거냐,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확보할 거냐, 연합, 콜래보레이션, 컨버전스, 이런 것들이 아까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층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는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한 요구에 대한 그 IT의 답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외부에 보면 뭐 웹 2.0이라든지 SOA라든지 뭐 등등에 쭉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거를 전부 다 포괄해서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이슈 트렌드로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이러면 참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뭐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뭐 끌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서 이제 시작됐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IBM에서 생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IT 자원이 웹을 통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모델이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언제 어떤 장비를 통해서든 원하던 만큼이든 서비스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사용한 그것에 대한 사용량에 기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다, what is, 딱 그거는 이제 약간 없고 계속 개념이 이제 진보되어 갖고 진화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적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IT 자원을 일단은 공유한 표준화된 서비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량에 기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인프라를 가상화해서 사용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들을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은 일단 가격 체계가 굉장히 유용하다. 일단은 과금의 형태를 이제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어떤 업무를 위해서 픽스된 IT 인프라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서 선택한, 구매한 그런 IT 인프라가 되는 거고, IT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유틸라이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탄력적인 자원 할당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자원을 배포해서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 사항을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진보된 가상화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서버 가상화만 주로 얘기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거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제 정립을 이제 보통 이 세 가지 형태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모델을. 그래서 SaaS라든지 PaaS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의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제공 형태는 퍼블릭, 프라이빗,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뭐 인터넷 같은 형태의 이제 공공의 이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내 주로 이제 인트라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개인 사용자용, 그다음에 기업용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공공된 오픈된 클라우드냐 아니면은 어떤 그 기업 내 좀 인트라넷 성격으로 특정한 그런 바운드를 갖고 있는 클라우드냐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둘에 대한 믹스에 대한 형태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서비스 모델은 뭐 SaaS라든지 뭐 PaaS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즈 서비스는 전 시간에 혹시 나왔을 것 같아서 뭐 중복돼서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 업체를 보면 IBM은 현재 전체를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IBM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만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세 가지 형태의 모델, 그다음에 위에 그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모델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첫 번째 SaaS 모델인 로터스 라이브, 그래서 이메일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을 그 클라우드 형태의 SaaS 모델로 제공한 그런 그 형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즈포스.com, 뭐 구글, 그다음에 구글 앱 엔진,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굉장히 다양한 그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각각의 인터넷 관련된 그 웹 브라우저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서의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 싱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나 뭐 플랫폼 레벨은 아까 봤던 그런 밴드사에서 이제 제공한 그 모듈들이 있고요.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본다 그러면은 보안 쪽에 플랫폼적인 측면에서의 표준이라 그러면은 주로 인증 쪽에 관련된 표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ML이라든지 오픈 아이디라든지 뭐 오픈 오덴티케이션이라든지 이런 표준들이 이제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그 보안 서비스로서의 이제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 내의 인증 서비스가 이제 이러한 표준 기반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서버 가상화 쪽에서는 뭐 제니라든지 하이퍼V라든지 뭐 VMware라든지 예, 이런 것들 이게 버추얼 박스죠. 버추얼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나의 참여자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실제 사례를 이제 보면요. 대표적으로 IBM을 들 수가 있습니다. IBM은 RC2라는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개발을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이제 리서치 그 컴퓨트 클라우드로 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 연구자를 위한 그 연구 시스템, 연구 서버나 그런 것들을 각자 개별적인 서버로 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인프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가장 유명한 왓슨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추리, 인도 쪽 연구소들이 각각 개별적인 그러한 서버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IBM 내에서 구축한 그 리서치 컴퓨트 클라우드라는 이 환경 내에서 서버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할 때 그에 기반이 되는 자원을 실제 구매되는 픽스드나 IT 인프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사용함을 통해서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효율성,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IT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그 IBM RC2에서 지금 IT 자원을 활동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을 지금 그 화면 캡처를 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 이름 박형근이죠. 제 이름상에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어떠한 인프라를 통해서 뭐 리눅스 형태의 그 인프라를 이제 그 지금 대여를 받아 할당하고 있고요.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시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현재 어느 정도 코스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코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 비용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필요한 IT 리소스들을 어떤 뭐 프로세스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RC2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필요한 그런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리퀘스트를 하면은 바로 승인과 함께 저에게 그 IT 자산이 할당이 됩니다. 그다음 뭐 필요가 없게 되면은 이 할당된 IT 자산을 이제 스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제거를 하거나 뭐 백업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제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매 없이 간편하게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례가 지금 하나가 좀 빠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IBM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프라이빗 컴퓨팅 형태로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에서 이제 구축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여러 그 SI 벤더에서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클라우드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폭넓게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밑단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액션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차트부터는 IBM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세비 2009에서 IBM이 새로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 센터, 하나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셉 클라우드는 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셉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VM에 대한 모빌리티를 얘기했었는데요. 앞선 기술에서는 데이터 센터 간의 그 VM웨어, 그러니까 VM, 가상의 VM 머신에 대한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것이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이 또 다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여유에 있는 이쪽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상 머신을 이쪽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송을 해서 그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데이터 센터 간의 그 뭐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의 이름이고요. 데이터 센터 간의 그 VM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을 2009년 그 서비스에서 IBM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전송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상의 그 어떤 스레드 홀드나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VM을 배치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요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짧아서 뭐 그걸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비어 있는 그 셉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후에 모빌리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의 그 VM 이미지가 옮겨지면서 실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미지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기술은 단지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클라우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간의 그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VM 모빌리티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넥스트 주제로 얘기하는 게 모바일 클라우드 내지는 컨버전스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팅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의 그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아니고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퍼스널 그 디바이스의 최종 단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마침 결부돼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그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가능성 뭐냐면은 결국 스마트폰이 씬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이 C 클라이언트인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업 내 모든 업무, 뭐 하다못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전부 다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C 클라이언트로서 명령을 내리고 실제 업무는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 자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항상 연결되어 있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실제 기업 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로서 가장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지는 커머전스 환경.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커머전스 디바이스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액션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 커머전스 디바이스의 그 한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싱 클라이언트처럼 활용해서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실제 보여지는 프레젠테이션은 그 컨버전스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뭐 기술적인 발전은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보안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IT 인프라를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걸리는 문제가 바로 보안입니다. 이제 비관한 예로 오늘날의 전선센터를 보면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어떤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 센터에 어느 서버에 정확히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까 보셨듯이 VM 모빌리티를 데이터 센터 간에 하게 되면은 뭐 오늘 아침에는 뭐 미국에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뭐 오늘 오후에는 뭐 호주에 있다든지 뭐 계속 옮겨 다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럼 우리가 그런 그 기업 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지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문제, 뭐 하다못해 인증이라든지 뭐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데이터는 가상화 데이터 하더라도 피지컬하게 어딘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보호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전선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뭐 사실 보안이나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든지 운영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챌린지를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외국에서도 똑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가장 큰 이슈를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이슈를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고민들은 각 벤더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상환경,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인프라가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뭐 좀 클라우드 컴퓨팅 내 여러 서비스 모델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사스다 그러면 사스 내에 데이터 보호 어떻게 할 거냐, 사스 내에서 뭐 변경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파스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코드라든지 아니면 그 소스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상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면요. 가상 환경에 대해서 보안 위험은 일단 어플리케이션 서버 레벨,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 이쪽에서는 거의 기존 보안 위험과 또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IT 인프라에서 웹 보안 취약점이 있다. 그럼 그게 가상 환경에 옮겨가면 그 취약점이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그런 보안 위협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으면서 이 가상 환경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인프라인 그 하이퍼바이저나 VM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가상화라든지 요 계층에서 기존과 다른 이제 그러한 그 보안 취약점들이 이제 노출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전적인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기술적으로 취약점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해커의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해커의 비즈니스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 조정소라는 거죠. 이 가상화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업과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사이트를 100번 뚫는 것보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나를 뚫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해커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 저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안 강도가 높은 시설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가상 환경 내에서는 기존의 그런 보안 위협에 플러스해서 뭐 하이퍼바이저 내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가상화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들 간에 링킹하는 중간에 관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환경에서의 뭐 과제를 좀 더 중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죠. 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 이 서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미지, 흩어져 있는 로그, 데이터 등등에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패치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퍼바이저에 패치가 필요하다. 거의 재난이죠. 그죠? 그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는 모든 VMware들은 일단은 딴 데로 옮기든지 꺼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VM을 몇 개가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이퍼바이저 패치가 만만하지 않죠. 그죠? 하이퍼바이저 패치라는 패치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VMware 이미지 자체들도 이미지로 배포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패치 이런 것들 관리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환경 내에서는 그 이미지 관리 내에 보안에 대한 퓨처, 보안 패칭에 대한 그 이미지 관리가 부가적으로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빌리티, VM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추얼 디스크에 대한 프로텍션이라든지 버추얼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프로텍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모델로 보면 그 SaaS라든지 파스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즈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IBM은 비즈니스 서포트 서비스하고 오퍼레이션 서포트 서비스라고 두 개의 계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보면은 그 아키텍처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밑에는 이제 가상화된 리소스와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실제 피지컬한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을 한다 그러면 제 이 밑단부터 시작해서 이 윗단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아키텍처적으로 보면은 요 클라우드 서비스 레벨 부분하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사스나 파스나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즈 서비스처럼 이제 서비스한 레이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관리 플랫폼으로서 그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하고 그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를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의 두 가지의 그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그 보안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의 보안은 보통 그 시큐리티 에이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 보안도 그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사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레이어를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는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이제 가상화를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보안 퓨처들을 이제 거기에 부가를 시켜서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안에서의 이제 보안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레벨로 이제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런타임이라는 이제 시큐어 런타임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니지먼트 플랫폼 내에서는 이제 이게 타이트하게 그 그러니까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와 굉장히 인테그레이트 돼서 보안을 이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시큐어 런타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런타임의 관리하에서 이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윗단에 사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러한 서비스 레벨의 이제 보안을 그 위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도 이제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을 때 그 기업 내 그 CRM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ID 정보, 인증 정보들을 전체를 다 클라우드로 넘길 거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기업 내 인증 정보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실제 그 인증 정보에서 그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의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함을 통해서 그 법적인 규제 사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아키텍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이런 그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실제 인증 정보는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기업 내에 관리하는 인증 정보에 인증받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했을 때 그 인증과 그 접근의 문제, 접근 제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그 아이덴티티 에지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그 표준으로 보면 WSQT라든지 SAM이라든지 XHTML, 뭐 오픈ID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상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에저 서비스는 이제 대부분이 좀 특징적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온 가능성은 이제 새로운 위협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필요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원격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높은 수준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비용이 더 절감되는 분야, 이 특징적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시큐리티 에즈 서비스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티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스캐닝, 패치 매니지먼트, 뭐 메인터넌스라든지 로고 관리, 인증 관리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요 밑에 로고들은 실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의 그런 로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ecure Runtime for 그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는 보통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그 레디된 그러한 시큐리티 펑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그 보안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그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실제 버추얼 내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보안 기능을 형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이퍼바이저 내까지 내려가서 하이퍼바이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인테그레이트 된 이제 그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거의 대부분 기존의 보안 제품들이 그 가상 환경을 지원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보안 장비들이 이제 여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나온 형태가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그 각각의 그 가상화 벤더들과 협업을 통해서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인테그리티된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IBM 내에서 뭐 네트워크 관련, 그러니까 가상화 관련돼서는 보통 이제 이 크게 세 가지 정도 형태의 그 제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IBM ISS 프로벤티아 버추얼라이즈 네트워크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VM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네트워크에 대한 그 보안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피처가 되겠고요. 보통 이러한 형태, VM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형태는 지금 현재 그 월드와이드 벤더로 보면 그 안티바이러스나 아니면은 그 안티바이러스 월,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기반 벤더들은 대부분 VM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그런 그 제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시큐리티 폴리시 매니저 포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그 기존의 IT 인프라에서 서버 보안에 대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상화했을 때는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IBM에서는 이 가상 환경에 있어서의 하이퍼바이저와 가상화 머신에 대한 서버 보안의 그 기능을 제시하는 제품을 이제 벌써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폴리시 매니저 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암호화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이제 IBM에서는 이제 키 관리라는 얘기로 이제 그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IBM 내에서 키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향상된 데이터 암호화 키 관리의 기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지상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그 프로젝트인데요. 팬텀이라고 해서 IBM의 전체 조직과 그다음에 VM웨어, 젠, 마이크로소프트 이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버추얼 그 가상화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인테그리티된 보안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것인가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팬텀이라는 프로젝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이제 제품화가 됐고요. 미국 본사에서는 제품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한글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이제 어나운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시큐리티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서 VM웨어의 그 VM 세이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젠 내에 그 시큐어
시큐어 하이퍼라든지 이런 기능들과 같이 결부가 돼서 그 네트워크상의 이제 프로토콜 분석 모델 기반한 IPS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병과 VNet 기능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 안티 루트킷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오딧 리포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침해받은 버추얼 머신들은 격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 팬텀 프로젝트가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제품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국내에서는 내년 초 정도에 제품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